자, 오늘 배울 건 통계적 추정인데 되게 어려운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이게 말이 좀 어렵지 유형들이나 이런 것들은 많지는 않아. 유형은 크게 보면 두 종류,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봐도 네 종류, 다섯 종류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유형들만 잘 파도 이게 무슨 말인지는 좀 어렵거든? 말은 좀 어려워. 하지만 유형들만 잘 파도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문제가 풀리는 그런 신기한 경험들이 이 통계적 추정에서 만드는 것이지. 다분히 국어적인 그런 뉘앙스로도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 용어에 대한 것들을 잘 한번 들어보고 익숙해지는데, 일단 용어가 익숙해져야 선생님이 하는 말들이 외계어가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용어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할 거야. 오늘 목표야. 자, 먼저 추정하겠다는 건 뭘 하겠다는 건 추측을 하겠다는 거지. 근데 추측이라는 건 일상생활에서도 했지만 이 통계적 추정에서 하는 추측은 다분히 그냥 감으로 때려잡는 게 아니라 좀 수학적으로 추측을 하는 거야. 자, 뭘 추측을 하는 거냐면 모평균이라고 불러. 모평균을 추측을 하게 된다. 뭘로? 표본평균으로. 자, 모평균과 표본평균이 뭐냐? 모평균은 전체 모집단의 평균이야. 모집단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집단 아니면 변화가 심한 집단, 그래서 일일이 전수조사를 하기 힘든 집단, 얘를 모집단이라고 하고 그 모집단의 평균을 모평균이다라고 하는데, 변화가 심하거나 너무 크기 때문에 일일이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내가 표본을 뽑지? 그러면 그 표본의 평균으로 모평균을 추정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40대 아저씨들, 선생님은 30대지, sorry. 30대 아저씨들의 지갑에는 평균이 얼마나 있을까?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뭘 해주는 거냐면 선생님의 지갑들을 열어보는 거야. 선생님의 지갑을 열어봤더니 지갑에 5만 원이 있네? 그러면 전체 우리나라 40대 아저씨들의 30대 아저씨들의 지갑에는 평균 5만 원 정도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지. 하지만 그냥 5만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너무너무 불안하잖아. 5만 원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전체를 다 까보면 이렇게 숫자가 딱 떨어지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5만 원이다 라고 샘플 조사를 했지만 예로는 불안하기 때문에 5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범위를 잡아. 자, 플러스 마이너스 2만 원 이렇게 해주면 3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에 30대 아저씨들의 지갑에는 평균 금액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해주는 거지. 자, 요 5만 원이 표본의 평균이고, 물론 평균을 구해야 될 때는 한 명을 뽑는 것보다는 여러 명을 뽑는 게 낫기 때문에 좀 더 몇 명을 더 뽑아야 되겠지. 자,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를 잡는데 그 범위를 정확하게 수치화 시켜주는, 수학적 수치화 시켜주는 작업들을 여기서 배우게 된다. 정확하게 배우는 건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지금은 뭘 하는 거라 그랬어? 용어에 대한 것들을 익숙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했지. 자, 그래도 요거 하나는 알아두자. 모평균을 표본평균으로 짐작을 하겠다라는 게 추정인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요거 한 가지야. 모평균은 표본평균 근처에 있을 확률이 높다. 이 확률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겠지. 자, 용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자. 모집단, 표본, 전수조사, 표본조사,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는 읽어보면 될 테니까 선생님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집단, 표본. 자, 한번 읽어보세요. 꼭. 임의 추출을 한다라는 건 골고루 잘 뽑겠다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뽑는지에 따라서 그 표본 조사의 신빙성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골고루 잘 뽑겠다, 이게 임의 추출이야. 기본적인 임의 추출은 보분 추출을 원칙으로 한다. 내가 한번 뽑았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임의 추출은. 그래서 보건 추출을 원칙으로 하는 거지만 모집단의 대상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다시 집어넣는 게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집단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한다면 비보건 추출도 임의 추출로 보게 된다. 내가 모집단 안에서 뽑은 표본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도 한다. 임의 추출하는 방법은 대학교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는데 굳이 알 필요는 없지. 난수표, 제비뽑기, 난수주사위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임의 추출을 한다는 얘기들을 대학교에서 배우기도 해. 자,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본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불러. 근데 표본의 크기 n, 자, 용어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자, 전수조사가 표본조사가 적합한 것을 찾아라. 타이어의 수명조사는 전수조사를 하는 게 나을까 표본조사를 하는 게 나을까? 그건 전수조사를 아예 할 수 없지. 지금도 타이어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앞으로 만들어질 타이어들까지 전부 다 수명을 조사해야 되는 게 전수조사야. 그건 불가능하지. 프로그램의 시청률 조사 역시 마찬가지야. 때로는 좀 애매해지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시험에는 절대 애매한 것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 병역 판정 검사는 전수조사야 표본조사야? 당연히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스님이 전라남도 여수 출신이거든. 여수 관바다. 자, 여수에 건장한 청년들이 병역 군대를 가야 돼 말아야 돼 검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검사를 해보는 거야. 몇 명을 뽑아서 검사를 했더니 얘들이 비리비리하네. 그러면 여수 애들은 다 비리비리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군대를 가지 마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게 표본조사고, 그래서 병역 판정 검사는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 자, 모평균과 표본평균에 대한 얘기가 나와. 모평균은 당연히 뭐겠어? 모집단의 평균이야. 표본평균은 내가 뽑은 표본의 평균이지. 모평균, 표본평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한다. 근데 모집단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모평균도 구할 수 없고 모분산이나 모표준 편차도 상식적으로는 구할 수는 없어. 근데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모평균은 기호 m으로 쓰고 모분산 시그마의 제곱 모표준 편차 시그마와 같이 기호로 나타내. 우리나라 말들이 굉장히 다중적인 의미들, 우리나라 말뿐만이 아니겠지. 다중적인 의미들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기호로 나타내서 수학은 연습하는 게 좋아. 자, 똑같이 표본평균, 표본분산, 표본표준 편차. 표본평균, 표본분산, 표본표준 편차. 기호로 표본평균을 x바. 보통 x는 모집단 한 개 한 개고 x바는 내가 뽑은 모집단에서 n개를 뽑아서 그 n개의 평균이야. 모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뽑아서 그 몇 개의 평균을 x바라고 하는 거지. 이때 나머지 원소들은 관심이 없어. x바를 구할 때는. 그 다음 표본분산은 내가 뽑은 n개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 상태로 뽑혔는지 그걸 표본분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s의 제곱 표본 표준 편차는 s와 같이 나타내게 되지. 상식적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때에는, 다시 상식적으로라는 말 빼고 우리가 추정을 할 때에는 모분산이 필요한데,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근데 모분산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표본 분산으로 모분산을 추측 짐작하게 돼. 이미 추출을 했다라고 하면, 골고루 잘 뽑았다라고 하면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의 평균은 서로 같을 테니까